자, 그럼 펑셔널을 이제 최소 혹은 최대값으로 만들어주는 옵티멀한 펑션을 찾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함수를 찾아주는 방정식이 이제 오일러 방정식이 될 텐데요.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띈 오일러 방정식을 이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세팅을 해보죠. 그렇죠.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한 함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함수는 시작점과 끝점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x, y 미분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어떤 이제 펑셔널이 있고요. 그 펑셔널은 a에서 b까지 편의상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다 알 수 있지만 편의상 여기서는 y의 한 번 미분에만 의존하는 이제 그런 펑셔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것을 미니마이즈하라. 이게 우리의 이제 태스크예요. 자, 그럼 그걸 미니마이즈하는 어떤 솔루션이 있겠죠. 그런 함수, 이제 특별한 어떤 함수가 있을 거예요. 요 함수 y of x, 요걸 찾는 게 이제 우리 문제예요. 자, 이걸 찾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의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할 때 사용했던 그 방식을 이제 차용을 해서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에 y는 fx의 최대 혹은 최소를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문제의 이 최대 최소가 이제 x 스타에서만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함수에다가 내가 x 스타가 아니라 x 스타에다 약간 벗어난 이런 값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함수가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얘는 델타 x의 미분 그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 델타 x 제곱 2번 미분 이게 이제 테일러 전개에 해당될 텐데요. 이 x 스타에서 이게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x 스타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갈 때, 즉 델타 x가 양수일 때 아니면 델타 x가 음수일 때 함수값이 항상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함수값이 항상 증가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이 값이 반드시 0이 돼야 되겠죠. 제가 0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델타 x가 만약에 양수일, f 미분이 양수이면 그러면은 델타 x가 양수면은 함수값이 증가하지만 델타 x가 음수, 즉 x 스타에서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함수값이 감소하잖아요. 따라서 x 스타에서 최소가 된다는 게 성립할 수가 없죠, 그렇죠? 최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x 스타에서 최소 혹은 최대가 되려면 그 조건은 반드시 거기서 한 번 미분은 이제 0이 되어야 해요. 즉 어떤 이 옵티멀한 솔루션을 주는 특별한 값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그때 생겨나는 그 오차의 개수, 여기서는 한 번 미분에 해당되는 함수에 이제 그것이 0이 된다. 이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해서 쓸 거예요. 자, 이 빨간색으로 쓴 여기서 이 함수가 펑셔널을 최대 혹은 최소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함수에서 조금 비틀어 봅시다. 그런 함수에 조금 비튼다는 얘기는 뭐냐면 함수가 빨간색 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파란색 함수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내가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이제 이 빨간색이 옵티멀 솔루션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 파란색을 생각하는 건데 이 파란색은 뭐냐? 파란색은 파란색 함수는 뭐냐면은 내가 그 옵티멀 솔루션에다가 내가 어떤
추가의 어떤 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입실론, 에타, x. 그래서 에타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선 얼마 벗어났고, 여기선 얼마 벗어났고, 여기선 얼마 벗어났고, 이제 이걸 표시하는 어떤 함수. 에타는 에타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 벗어난 걸 아주 조금 벗어났다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에타를 집어넣었으니까 입실론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에타가 작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입실론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벗어난 정도를 virtual displacement라고 불러요. 옵티멀 솔루션에서 함수가 저것만큼 이제 벗어났다. 자, 그럴 때 이 펑셔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펑셔널이 제가 이제 얘를 이제 대문자 y라고 표시하고요. 자, 그 펑셔널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함수를 대입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럼 뭐 도함수도 그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얘는 이 펑셔널에다가 x를 대입하고 여기다 y 함수에다가 이제 이런 함수를 대입하고 y 프라임 자리에다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일러 전개하듯이 이 대문자 f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각각의 x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제 함수가 함수인 거죠. 여기는 함수인 거야. 각각의 x에서는. 그래서 얘는 내가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죠. 테일러 전개를 해서. 보십시오. 여기 전부 다 괄호 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분을 하고 있는데 x가 딱 정해지면 이 대문자 f에는 숫자가 대입되는 거죠. 그냥 함수야, 함수. 근데 함수인데 x에도 의존하고 y에도 의존하고 y 미분에도 의존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입실론이 아주 작을 때 내가 테일러 전개를 할 수가 있겠네요. a에서부터 b까지. x, y, y 미분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요것의 효과를 고려하면 얘는 뭐냐면은 입실론 에타 x 그 f라고 하는 것을 y에 대한 편미분을 한 거죠. y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자리,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y 도함수가 변했네. y 도함수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y 프라임 x 여기 y 프라임 원한다면 여기다 이제 x 써줘도 무관하고요. 더하기 땡땡땡 요거를 이제 다 적분한 게 바로 virtual displacement를 고려했을 때 이제 그때의 펑셔널 값이 되겠죠, 그렇죠? 자, 얘를 좀 더 이제 연산을 해봅시다. 얘를 연산해 보면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있는 항은 그냥 요거 적분한 거는 그냥 i 값이죠. 원래 오리지널 함수. 그래서 그냥 i 값이야. 옵티멀하다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부터 이제 벗어나죠. 얼마만큼 벗어나냐면 입실론 a에서 b까지 베타 x 원한다면 쓰고 더하기 그 다음 또 입실론 a에서 b까지 베타 프라임 자 요거예요. 자, 근데 이 y라고 하는 것이 그 스페셜한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고? 아까 미분 그냥
함수의 최대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first order에 해당되는 항이 0이 되면 되겠죠. 그걸 디스플레이스먼트의 first order에 해당되는 것이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first order가 뭐냐? 디스플레이스먼트의 first virtual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에타죠, 에타. 내가 에타를 임의로 막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애들 전부 다 0으로 놓고 싶은데 0으로 못 놔요. 왜냐면 내가 마음대로 변하는 게 에타잖아요. 에타는 여기인데 여기 에타 프라임이잖아요. 그리고 저 에타 프라임을 내가 virtual displacement 때문에 생겨나는 이제 이 펑셔널의 차이는 앞에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뒤에 것을 이제 에타 프라임이 있으니까 내가 쟤를 에타로 바꿔주고 싶어요. 어떻게 에타로 바꿔주는 방법은 부분 적분을 하는 거죠. 부분 적분은 큰, 작. 얘를 미분해야 되겠네요. A에서 B까지. 자, 근데 요 항은 0이야. 왜냐하면 내가 virtual displacement를 하는데 내가 virtual displacement를 아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virtual displacement는 반드시 시작점과 끝점에서는 0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 시작점과 끝점에 고정된 모든 함수들에만 고려하는 거니까 거길 벗어난 virtual displacement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얘는 입실론. 자, 앞에 있는 두 개를 이제 묶어주면 에타 x 마이너스 자, 요게 나오고요. 물론 이제 하이 오더가 이렇게 물론 있는데 자, 이것이 내가 virtual displacement를 가기 전에 그 함수가 이 옵티멀한 솔루션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다? 임의의 virtual displacement를 하더라도 그 펑셔널 값이 증가하면 안 되죠. 증가하면 안 되니까 임의의 x에서 내가 마음대로 아무리 변해도 이게 증가할 수가 없어. 그러려면 그 조건이 뭐냐면 얘가 아이덴티컬하게 모든 x에 대해서 0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펑셔널이 정해지면 이제 f라는 그 적분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주어지는데 그 함수를 가지고 내가 이런 조작을 한 이것이 0이 되면 그러니까 그 옵티멀 솔루션에서는 반드시 이제 이런 조건,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고요. 자, 이런 관계식은 그럼 이 결과를 보면 자, 대문자 F는 X, Y, Y 프라임에 의존하는 함수라고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Y로 편미분하고 Y 미분으로 편미분하고 그걸 또 X로 미분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관계식들은 뭐가 되냐면 이 관계식으로서 나오는 거는 Y, Y 미분, Y 두 번 미분 등등등의 연관된 어떤 방정식이 나오죠. 그렇죠? 즉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얻어낸 이 관계식을 오일러 관계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일러 관계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그 옵티멀한 그 함수의 미분 방정식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그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으로부터 펑셔널 i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지오대식도 구할 수 있고 최단 시간이 걸리는 패스도 롤러코스터의 모양도 우리가 설계할 수 있고 비는 거품의 모양도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편미분이나 이제 펑셔널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유도를 했는데 이 약간 뭐 추상적이다, 구체적이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연습 문제를 풀어서 계속 이것을 이제 우리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연마를 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것의 이제 구체적인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